사실 뭐 뇌 건강 하면 누구한테나 물어봐도요, 치매 걱정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좋은 음식, 뭐 뇌에 좋은 영양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찾게 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액이 안 가면 그런 영양제들이 뇌를 살려주지 않는다. 뇌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요,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것이 식사하고 나서 누워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왜 누워 있어야지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건강 한입 구독자 여러분, 마음 편한 유액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은 뇌의 문제들을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가물가물해진다거나 뭐 머리가 멍하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면서 뇌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중장년층의 나이가 이제 되면 부모님이나 뭐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 뭐 이런 분들이 주변에 치매 뭐 아니면 뇌출혈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겪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더 이제 뇌에 대한 건강을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 뇌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뇌의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뇌의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올라가는 이 혈액의 경로에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우리 그 문제가 생기는 것에 가장 흔하게 아는 원인이 경동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죠. 경동맥의 문제는 건강검진을 하면 이제는 뭐 거의 필수 코스로 인식이 될 정도로 다 검사를 한 번씩은 하시게 되고, 우리가 동맥경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를 하는 것도 경동맥 검사를 통해서 경동맥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여러분들이 뇌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뇌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흔하게 생기는 문제가 바로 목의 문제입니다. 목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목이고 이것도 목인데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척추와 관련되어 있는 경추 상태가 여러분들의 건강, 특히나 뇌 건강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크게 일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어린 아이들부터 벌써 이제 핸드폰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이제 인류의 문명에 큰 획을 그은 아주 역사적인 발명이다 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만큼 인류의 질병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작업들을 기본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고개 숙이고 하는 작업들을 늘여놓게 됐거든요. 그런 목들의 문제가 나이가 들면서 경추 협착이라든지 경추 디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겹쳐지면서 이제 뇌로 가는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경동맥의 문제처럼 이제 동맥경화가 생긴다 그러면 심장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가는 이 경로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은요, 이 경동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경동맥만의 문제로 그냥 다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혈관이 많죠. 이름 붙어 있는 혈관도 있지만 이름 없는 혈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름 없는 것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모세혈관입니다. 근데 이 이름 있는 혈관이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건요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세포가 만들어내는 찌꺼기를 가지고 오고 이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의 99%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동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모세혈관의 동맥경화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고 모세혈관이 상당 수준 망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동맥 검사를 했는데 이제 동맥경화가 막 시작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는 뇌혈관이나 상체 모세혈관들은 어느 정도 망가져 있어요,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경동맥에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런 분들은 뇌혈관이나 상체에 있는 모세혈관이 상당 수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라고 다시 재해석하시면 되는데, 뇌의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다 라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의 혈액순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혈액이 잘 흘러가도록 하려면 일단 물이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탈수거든요.
탈수인데 우리가 앉아서 생활을 하거나 서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뭐 이럴 때 중력을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야지 되는데 물이 없다. 그러면 일단 잘 안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혈압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혈압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러면 훨씬 더 심장에 부담을 적게 주고 혈압을 적당히 올린 상태에서도 멀리까지 물을 뿜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탈수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죠. 그리고 잠을 잘 안 자요. 뭐 밤에 뭐 할 게 그렇게 많은지 밤에 잠을 잘 안 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마땅하게 풀지를 못합니다. 몸에서 물이 마르게 되는 그런 작용들을 스스로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 또 이제 건강해지려면 누구나 다 해야지 되는 저염식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물을 점점 더 마르게 만드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을 수축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된다면 이제 뇌에 점점 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는 건데요. 이 혈액에는 또 좋은 영양 성분들도 같이 가야지 됩니다. 근데 좋은 음식들을 먹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먹어도 인스턴트부터 시작해서 뭐 밀가루라든지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음식들을 계속 이제 먹게 되면 장에서 만성 염증이 계속 생깁니다. 혈액은 풍부한 산소와 좋은 영양소가 많아야 되는데 만성 염증이 혈액을 계속 흘러다니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나쁜 거 하나가 더 쉽게 망치거든요. 그럼 대안이 뭐냐? 나쁜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몸에서 만성 염증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먹는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고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이 가장 공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목 관리를 잘 해야지 된다. 특히나 내가 목을 많이 사용했을 때는 꼭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에 덜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작업들은 다 고개를 숙여서 뭘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계속 본다. 집에 가는 지하철 뭐 1시간 내내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내 목을 더 망가뜨리고 뇌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나이가 가면서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복리 효과처럼 늘어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뇌 건강에 의외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식사하고 나서 너무 피곤하거나 식사를 하고 나서 피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깐 누워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씹는 행동 자체가 내가 턱관절을 움직여서 계속 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개골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사용을 해야지만 씹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효과가 일부 생기게 되거든요. 내가 누워서 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같이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생활을 할 때 혈액순환과 누웠을 때의 혈액순환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누워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워야 된다. 심지어는 내가 장이 괜찮다 하면 식사하고 나서 항상 20-30분, 특히나 점심을 드시고 나면 꼭 반드시 10분에서 20분, 좀 길게는 30분까지도 누워서 살짝 잠을 자고 일어나시는 것이 뇌 건강에도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울 때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되냐? 베개를 잘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이거는 잠을 잘 자는 것이 뇌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아무 베개나 베도 잘 잘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이런 방법들이 꼭 필요 없이 자기가 편한 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잠을 잘 못 잔다. 특히 내 침대에는 베개가 벌써 한 서너 개가 이제 같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꼭 실천하시면 좋은데요. 목을 이제 항상 이렇게 젖히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베개를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높이가 어떤 사람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너무 높은 베개도 안 되고요, 너무 낮은 베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높은 베개는 머리를 들기 때문에 이 목을 뒤로 꺾게 되고요, 낮은 베개는 이 뒤통수가 누웠을 때 이렇게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목이 다시 뒤로 꺾여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목이 너무 높은 베개를 쓸 때도 뒤로 꺾이고 베개를 베지 않을 때도 뒤로 꺾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더 몸을 악화시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을 C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되느냐, 뒤통수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러니까 제일 볼록한 부위 위쪽이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위쪽이 바닥에 닿을 정도의 높이를 베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어 보세요. 그냥 아무 베개나 베고 있거나 아니면 뭐 좋다는 그런 이제 기능성 베개들을 베고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좀 편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이제는 목 치료를 받으셔야지 될 때가 된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잠이 들면요, 내가 끝까지 자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자는데도 중간에 계속 깬다 이런 분들은 낮에 누우셔야지 됩니다. 왜 낮에 누워야지 되냐, 밤에 소변 때문에 깨시는 분들은요, 이 소변이 노폐물이 굉장히 강력한, 독성이 강한 그런 노폐물들이 들어있거든요. 똥은 일주일간 똥을 안 넣어도요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소변은 하루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소변이 내가 낮에 충분하게 찌꺼기를 못 씻어내니까 저녁에 자꾸 찌꺼기를 씻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되던 혈액순환이 누우니까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되면서 그걸 보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중간에 이제 자꾸 깨도록 이제 만드는 건데요. 자꾸 중간에 소변을 본다는 분들은 낮에 좀 누워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누워 있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식생활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땀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 좀 더 배출을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변을 낮에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죠.